우리 미주부 주주님들 중에서도 부동산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조금 애매하죠. 저도 최근에 부동산 재테크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 고배당 ETF에 투자하면 어떨까 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제가 알아본 조건은 좀 변동성이 낮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좋은 ETF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어떤 ETF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서울의 꼬마 빌딩이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 재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봐도 수익률이 4%를 넘기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3%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도 제가 크게 두 지역 오피스텔의 투자 수익률을 좀 정리를 한 표인데요. 왼쪽에 있는 표가 경기 성남에 있는 한 2억 2천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강남 역삼 쪽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한 2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오피스텔 모두 보증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금융권 대출을 받는 걸 가정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출 한도는 오피스텔 가격의 한 60% 정도로 계산을 해본 건데, 은행 이자는 2.7% 정도로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대 수익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금융권 대출과 보증금을 제외한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몇 %가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해봤는데요. 수익률이 약 6.2% 정도, 6.4%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숫자는 대출을 받지 않고 100% 내 현금으로 구매를 했을 때 수익률인데 한 4%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게 되면 중개보수나 취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제 또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굉장히 버블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너무 꼭대기에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투자 수익도 크게 임대 수익과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땅값에 대한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한 예로 제가 알아봤었던 꼬마 빌딩 중에서 2019년에 21억에 거래된 꼬마 빌딩이 지금 현재 36억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도 너무 과열인 것 같아서 어중간하게 부동산에 투자할 바에는 배당률이 10%가 넘는 미국 고배당 ETF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 ETF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부동산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데 마땅한 투자처가 있을까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분들 중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종잣돈이 아직은 없는 경우에 주식 투자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배당 ETF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4개 ETF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배당률을 좀 위주로 봤었고요. 한 10% 가까운 배당률 을 지급하는 고배당 ETF를 위주로 알아봤었는데,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 4개 ETF들은 배당률이 10%가 넘는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들은 한 6%가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ETF들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ETF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시면 한번 따로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요. 저는 ETF들의 특징을 좀 비교해보는 형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2개 있는 ETF는 리츠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 2개 ETF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SRET라는 ETF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리츠에 투자하는 ETF고요. KBWY라는 ETF는 주로 중소형주 리츠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이 KBWY라는 ETF는 상업 리츠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가는 미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당률은요, SRET 같은 경우는 6.16% 정도 되고요. KBWY ETF는 6.48% 정도 됩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7월 23일 주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률입니다. 그리고 운영 자산 규모는요, SRET가 한 5억 불 정도 되고요. KBWY는 3억 6,6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게시일도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수수료율은 SRET가 조금 더 높네요. 0.58% 정도 운용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KBWY는 0.35% 정도 운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초 대비 수익률과 1년 수익률 그리고 3년 수익률을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리츠주들이 2020년 코로나 때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수익률은 괜찮지만 3년 수익률을 놓고 보면 두 리츠 ETF 모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한 달 기준 일평균 거래량을 가져왔는데요. SRET가 일평균 거래량이 한 35만 건 정도 되고 KBWI는 17만 건 정도 됩니다. 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평균 거래량이 최소 10만 건 이상은 돼야 나중에 매도할 때 손해를 보지 않고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거래량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JEPI라는 ETF는 JP모건에서 운영하는 ETF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이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 7.7%의 굉장히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 ETF 같은 경우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5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운영 자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옵션과 대형주를 조합한 ETF인데,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과 주식 배당금으로 매월 소득을 분배하는 그런 ETF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용 수수료는 0.35% 정도 되고요. 연초 대비 수익률은 14.62% 정도, 다른 ETF랑 좀 비슷하고 1년 수익률은 한 2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ETF들보다는 훨씬 많죠. 한 72만 2천 건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ETF는요, QYLD라는 ETF인데 많이 아시는 ETF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ETF고요. 이 ETF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적하고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 해당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같이 판매하는 ETF죠. 그래서 배당률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12% 정도 가까이 되는 배당률을 지급하고 있고, 운용 자산 규모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ETF들보다는 가장 크죠. 33억 달러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개시일은 2013년이고요. 운용 수수료율은 좀 더 세네요. 0.6% 됩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5.75%로 다른 ETF들보다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은 변동성이 있는 ETF라고 볼 수 있고, 1년 수익률이 19.92%, 그 다음에 3년 수익률이 27.57%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4개 ETF에 대해서 그래프로 주가의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4개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S&P 500 지수인데요. 먼저 최근 1년 수익률은 역시 S&P 500 지수가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가 변화 그래프에서는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1년 주가 변화는 S&P 500 지수가 가장 좋고, 기간을 3년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요,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배당률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좀 작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부분이 작년 코로나 때인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얘가 가장 변동성이 작았는데 바로 QYLD ETF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낙폭이 좀 컸었는데, 특히 리츠주는 당연히 직격탄을 입었으니까 타격이 컸었고, S&P 500 지수보다도 더 작은 변동성을 보여준 게 QYLD ETF이기 때문에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ETF가 잘 맞는지는 한번 선택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QYLD ETF 같은 경우는 투자 이후에 한 1-2% 정도 하락했다고 해도 배당금 한 2-3개월 정도만 받아도 배당금으로 손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한 이 리츠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약 1-2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포트폴리오 백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SRET, 그 다음에 KBWI, QYLD 3개 ETF를 가져왔거든요. 참고로 JEPI ETF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기간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기간으로 수익률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론 배당금은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설정하고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두 개 종목은요, 리츠주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타격을 좀 많이 받은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좀 이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QYLD ETF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 가까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초기 투자금 10,000불을 투자했을 경우에 현재 잔금이 한 16,600불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의 종목을 비교하면 QYLD ETF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걸로 나와 있고요.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투자를 해도 6%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외에 이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지가 상승분에 대한 수익률인데, 자,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렇게 총 투자 수익률이 8%가 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수익률 부분은 임대
임대 수익률과 지가 상승률을 합산한 수익률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렸었던 그 엑셀 파일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 어쨌든 이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PBR이 설령 높다고 해도 이 PBG 레이시오가 낮다면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정량화한 수치로 좀 판단을 하려고 한 건데, 어쨌든 이 총 투자 대비 수익률은 레버리지를 포함하지 않은 기준의 임대 수익률과 지가 상승분에 대한 수익률 합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면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겠지만, 취등록세라던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뭐 재산세라던가 여러 가지 세금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아니면 부동산 투자는 조금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망설여지는 그 기간 동안 현금을 놀리고 싶지 않다면 이런 변동성이 작은 고배당 ETF에 돈을 넣어두면 어떨까 해서 좀 개인적으로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보시기에 어떤 ETF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 QILD ETF의 비중을 좀 늘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증시가 너무 과열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좀 하락장 방어용으로 할 만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좀 추가해주고 싶어서 QILD 외에도 다른 괜찮은 ETF들이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